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섞인 이른바 델타크론 변이가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치명성과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새 변이가 가질 위험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변이의 현재까지 전염 속도와 유전자 유형 등을 볼 때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12일 델타크론에 대해 전하면서 전문가들은 새 변이가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크론이 맨 처음 보고된 곳은 지난 1월 동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 공화국이었지만 이는 잘못된 실험실 작업에 따른 오류로 판명 났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 공중보건연구소의 과학자 스콧 은구엔이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 GISAID의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다 1월 프랑스에서 수집된 샘플에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가 혼합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이를 놓고 처음엔 두 개의 변이를 동시 감염된 환자의 샘플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각각의 바이러스가 두 가지 변이로부터 나온 유전자 조합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IT는 과학자들이 이 같은 바이러스를 재조합형이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델타크론은 이후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델타크론 확산세는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국제바이러스 시퀀스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델타크론 샘플은 프랑스 33건, 덴마크 8건, 독일 1건, 네덜란드 1건 등입니다. 미국에서도 2건이 발견됐다고 로이터 통신도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50건 정도 확인된 셈입니다. 전문가들도 새 변이가 이름과 달리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많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바이러스 학자 에티엔 시몬 노리에르는 완전히 새로운 걱정거리는 아니다면서 그 이후로 델타크론 발생이 매우 드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변이가 최소 1월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능력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시몬 로리에르 박사는 또 이제 조합형 바이러스의 게놈은 코로나 팬데믹의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가 거의 대부분 오미크론에서 유래됐다는 점에서 감염 또는 백신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은 델타크론에 대해서도 보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델타크론 변이 역시 오미크론과 같은 스파이크 단백질 특성을 갖고 있어 사람의 코나 상기도에 쉽게 침투하는 반면 폐 깊숙한 곳으로는 잘 침투하지 않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학자들은 비록 전염력이 낮다고 하나 여전히 주의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과 함께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에 임명됐는데 본인도 인수위에 참여해 불필요한 논란을 빚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역할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진짜 인수위에 안 들어가는가라는 제 질문에도 저는 안 들어간다며 소위 유력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면 장제원 비서실장에 저까지 들어가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쉽게 가만히 놔두겠는가. 비판하지 비판받을 짓을 뭐하러 하는가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권 의원은 인수위 인선과 관련 만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된다면 부위원장은 좀 더 실무에 능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라 그런다면 후보께서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를 보완해줄 전문가를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을 인수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당선인을 위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부위원장은 정치인이 들어가지 않겠나 본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대해선 대국민 약속이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이준석 대표도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저것 다지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정치도 이상으로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소 격차인 0.73%로 진땀승을 거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남녀 갈라치기, 세대 포이론 전략 등이 초박빙 승부에 기여한 것은 물론이고 전략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인 KBS, MBC, SBS의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 20대인 18세부터 29세에서 윤당선인이 45.5%를 기록해 47.8%의 이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20, 30세대와 60대 이상의 지지를 결합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40, 50세대를 압도한다는 소위 세대 포이론 전략이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게다가 20대 남성의 경우 윤 후보에게 58.7%, 이 후보에게 36.3%의 표를 줬지만 여성 표심은 정반대였습니다. 20대 여성의 58%가 이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윤 당선인에게는 33.8%의 표를 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의 공약이 여성층의 반발을 산 것입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시작한 이대남 전술이 반발을 불러온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우리를 배제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었던 건데 그걸 저희가 놓쳤다며 20대 여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내세워온 세대 포이론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사실 적절한 전술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전 세대를 포용해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선거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번방 추척단 불꽃활동가 출신의 박지연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성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왔고 선거 전날이던 여성의 날에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며 많은 여성분들이 이에 분노하셔서 투표로 심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오 정치 전략, 세대 포위로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이 대표는 책임을 느끼고 정치권에서 좀 떠나야 하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대선에서 그래도 한 가지 건진 게 있다면 비열한 이준석식 정치를 퇴출해야 한다는데 진영의 차이를 넘어 보편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국 물가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CPI가 4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며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1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가와 식료품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올해 내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세가 완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인터뷰를 통해 전망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도 불편할 정도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며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경기는 연착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월 옐런 장관은 올해 말까지 미국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조한 노동시장이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다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물가 등의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할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수위에도 여성 인사에 일률적 할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발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위해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과거에는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 여가부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지금부터는 개별적 구체적 불공정 사례를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여성 30% 할당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자신의 인수위는 성별 안배 없이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 30% 할당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에는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수많은 여성 비하와 사건에도 성명서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숨죽이고 있던 여성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이 형성되기도 전에 거리로 뛰쳐나와 윤석열 당선인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성단체들의 이중성을 시민들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를 한 첫 시도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의제가 실종되고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제20대 대선 전국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사회 실현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양희현경 대표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가부 하나 폐지한다고 20, 30대 남성들이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희 대표는 엄밀히 따지면 청년 세대들의 어려움은 정치와 기득권층이 만든 문제라면서도 남성들은 마치 여성들 때문에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고 여가부가 남성들을 역차별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지난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여성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위를 본 시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여가부가 과연 그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가정을 위해 일을 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벌어진 여성차별 정책과 사건에 여성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성명 하나 발표하지 않고 오직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만을 지켜나가던 여성단체들이 공약의 자세한 정책 방침을 보지도 않고 시위를 먼저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